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즐거운 계획 세우셨습니까? 지난 한 주 치열하게 살아낸 만큼 더 기분 좋은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데요. 6월 들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은행 예금을 선택하기에는 금리가 낮아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막막하시죠? 그런데요, 요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들은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만 선택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동산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문제는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잘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자, 투자의 길을 알려드리는 투자플러스, 부동산 투자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중간 점검의 시간으로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또 토지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부동산 토시 전문가 박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 전문가 박규남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주의하시고 그리고 더 시원한 데서 부동산 그런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4주간에 걸쳐서 이제 박규남의 실전을 위한 토지 투자 기술, 토지 투자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로서 토지 매입의 실무와 그다음에 매입 및 매도 그리고 이제 그 서해안 라인에 대한 투자 유망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사례 지역 투자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문제 분석하기, 부동산 가격 흐름 보기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 이 시장 분석과 가격 흐름 보기가 이제 부동산 매입 및 매입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는 시기와 빠지는 시기를 얼마나 내가 잘 잡아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많이 남기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 들어가는 시점에 봐가지고 크게는 이제 시장 분석할 때는 이제 이 매입 타이밍이 이제 거시적 부분 큰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그림과 미시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사업지 인근, 개발지역 인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지 인근 지역을 그 개발지역 인근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제 미시적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시적 부분은 내가 들어갔을 때가 상황이 어떻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빠질 때쯤을 생각해서 경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가 빠질 때는 어떤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제 회복기니 아니면은 상승기니 아니면 뭐 하락세인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 이런 거시적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내가 타겟을 설정했을 때 이런 개발 지역이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봐가지고 이게서 뭐 개발 계획 단계인지 아니면 뭐 집행 단계인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뭐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렇게 계단식 가격이 오를 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가격이 오르는 바로 시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을 파악하는 부분이 이제 미시적 분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본다는 것은 지역마다 개발 지역 인근에는 항시 그 개발 지역에는 바로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그 개발 지역 인근 지역입니다. 이런 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이제 개발 지역 인근에 이 인근 지역의 가격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른 가격이 있으면 가격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쪽이 이제 1등으로 올랐으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로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이제 먼저 오른 지역이면은 나머지는 그 다음에 가격 흐를 이 지역으로 먼저 가가지고 이 가격 흐름을 알면은 이 두 번째 오를 지역 이전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가격이 땅값이 오르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수익을 내서 단기로도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이 1, 2, 3번 가격 오르는 순서에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서 이제 오르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것은 개발지역 인근에 가격 흐르는 또 그 요인이 개발지 인근에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도시 계획 지역,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하는 순서를 또 정해볼 수 있는 부분을 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매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준비 단계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단계인 이번 강의부터 하게 될 실무 단계인 토지 매입하고 이제 매입을 해서 매도까지 이까지 대한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뭐 한 달, 두 달을 얘기해가지고도 모자랄 부분입니다. 상당히 부족하지만은 그 사주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 매입과 매도의 부분을 다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매도와 이제 토지 투자 성공 사례 및 개발 지역 분석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기할 것이 토지 매입 및 매도에 대한 실무입니다. 이 매입 및 매도는 뭐냐? 제일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타이밍이라고 했으면은 그 타이밍이 잘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은 이제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냐. 우리의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익률인데 이 수익을 어떻게 해서 많이 남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무가 매입하고 매도 실무입니다. 이 매입과 매도 실무에 대해서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토지 투자를 하면은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기의 그 귀중한 투자 자금을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투자 자금을 맡겨서 이제 그런 양심적인 그런 업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또 좋은 기회를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피 같은 그 투자 자금을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맡긴다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드릴 것은 한마디로 개인 투자적인 부분에서 내가 2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가 주가 돼가지고 주식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직접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처럼 이 토지도 내가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샀다가 팔았다를 이제 직접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개업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토지의 매입부터 해가지고 매도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매입을 해야 되면은 당연히 이제 토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많은 정보를 아는 걸 떠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이제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현장을 알아야지만이 그 지역에서 어디가 먼저 뜨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가 또 어디로 이제 투자자들의 흐름이 어디로 이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선점을 하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인근 토지들을 직접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편하게는 이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중개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한 다리가 걸치다 보면은 그런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끼어서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내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속편한 거는 이제 직접 작업을 하는 거.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지주 작업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화기 그 지주들하고의 대화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지주 작업을 해서 좋은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작업을 한다면은 지주 작업의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면은 당연히 지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주 작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게 이제 지주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지주 작업. 이 지주 작업을 하려면 이제 그 토지 지주 작업을 할 섹터를 정해야 됩니다. 이 섹터를 정하려면 이제 한 개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새만금으로 계속 예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새만금이란 사업 개발 지역이 있으면은 이 개발 지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가격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격이 흐름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새만금 인근에 있는 뭐 관리 지역, 이제 관리가 관리 지역입니다. 이 관리 지역이고 그리고 주거 지역과 도시 계획이 잡혀져 있는 도시 계획 지역,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도시 계획 지역, 도시 계획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지적인 개발이 일어난다는
이거는 이제 국지적 개발. 이런 국지적인 개발, 이런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격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지역에서 내가 지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섹터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지역 내부에 있는 땅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부에 있는 작업 중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할 땅을 먼저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호할 땅이 뭐냐? 당연히 우리 다 아시다시피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 모양이 이쁜 땅들, 뭐 이제 이런 땅들 위주로 당연히 먼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땅 위주로 작업을 내가 먼저 하면은 나중에 찾는 사람들도 이런 땅을 찾습니다. 땅을 먼저 찾고, 나 말고 다른 업자들이 지주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땅 위주로. 그리고 이런 땅도 당연히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땅도 이제 지대가 높다든지 그 지대보다 이 도로변보다 이제 낮은 땅들, 이제 낮은 땅들은 당연히 2순위가 돼야겠죠. 지대와 레벨이 도로와의 레벨이 똑같은 그 이제 높이가 똑같던지 아니면은 더 이상은 이제 좋은 거면 이제 높은 것이 좋죠. 이게 얕은 경사, 뭐 10도 미만의 경사가 지어져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합니다. 2차선 도로를.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발 지역에 있는 이런 땅들은 내가 들어가서 지주 작업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다 작업을 시작을 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주인들도 이제 작업이 힘든 것이, 땅 주인들도 당연히 내 땅은 이 정도 2차선 도로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높은 가격을 자기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거기다가 다른 중개업자들이 이제 지주 작업이 많은 업자들이 이렇게 지주 작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또 그 오른 가격에서 또 경쟁력이 붙어서 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가격은 1순위로 생각하되 가격이 올랐으니까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러면 이제 2차선 도로에서 또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도로변에 붙은 땅들, 이제 이런 붙은 땅들 위주로는 아직은 가격이 안 오른 땅들이 많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붙으면은 지주들 같은 경우는 내 도로가 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땅을 저평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2차선 붙으면은 내 땅들은 무조건 2차선에 보기 좋다. 나는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붙었기 때문에 뭐 가격대가 좀 그래도 뭐 떨어지지 않냐. 입지적인 부분은 두 번째로 따지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격을 추라이할 수 있는 가격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콘크리트 포장도로 이제 2순위로 보는 것입니다. 작업을 할 때 이제 도로 기준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도로 자체가 없는 땅, 이런 없는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걸 소위 맹지라 그러는데, 이제 맹지는 굳이 작업을 할 때는 최고 이제 나중에 이 개발 지역이 완전 호재가 돼가지고 그 지가들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땅들이 막 폭등. 이런 1순위에 있는 2차선 도로변에 붙은 땅들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들이 막 1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막 100만 원까지 치솟아 버리고, 그리고 2순위에 있는 그런 콘크리트 포장이나 마을 도로에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이 뭐 한 50만 원까지 막 이제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인근으로 이제 밀려오는 거죠. 밀려와서 가격 압력을 받은 이 도로가 50만 원까지 오르고, 더 이상 이런 땅에 살 게 없다. 소액들이 이런 데서 이런 아주 그냥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 지역인데 살 땅이 없다. 소액들이.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맹지 가격이 마지막으로 오르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가격이 제일 늦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이런 바람이 불기까지는 전혀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맹지는 이렇게 확실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이상 도로가 안 붙은 땅은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맹지 투자를 상당히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세 번째 그 순서입니다. 지주 작업을 할 때. 이 세 번째 순위인데 1순위가 2차선, 그 다음에 2순위가 마을 콘크리트 포장도로, 3순위가 뭐냐? 도로는 없어요. 도로는 없는데 맹지는 아닌 땅.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적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적도로. 이런 지적도로에 이제 땅이 붙은 거. 실질적으로 현황 도로는 없어요. 현황 도로는 없어서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맹지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맹지가 아닙니다. 이제 지주 작업을 할 때 이제 지적도로는 있습니다. 근데 현황도로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어떤 땅이 좋냐? 현황도로는 있어, 지적도로가 둘러의 장단점이 있는데, 현황도로도 없고 이제 지적도로도 없는 것이 완전 맹지인데, 실제로 우선적으로 이제 지적도로입니다. 지적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찍혀 나오는
이제 국가 소유, 개인 사도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이제 국가의 소유, 그 관공서라든지 지자체가 소유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라북도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도로 지목을 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런 땅에는 지적도로, 현황도로는 없어도 현황도로는 뭐냐 실질적인 사용하는 도로가 없더라도 지목상 우리가 지적도를 띄었을 때 지적도로에 붙어 있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예, 좋다는 거. 당연히 2차선과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붙은 땅보다는 평가는 이제 절하돼가서 이제 좀 점수는 떨어지겠지만 이런 현황도로가 없다든지 지적도로가 없는 땅에 비해서는 이런 땅이 훨씬 낫다는 거. 이런 땅은 가격이 아주 쌉니다.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런 땅이 도로도 없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세가 이제 그 지역, 개발 지역 인근 시세가 2차선 붙은 땅 말고 평균 시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지적도로 같은 경우는 지적도로만 있고 없는 땅 같은 경우는 맹지로 어떻게 지주들은 생각을 합니다. 맹지가 아닌데 내 땅에는 도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땅에 도로가 없다면 그건 맹지인데요.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도로가 없으면 맹지다. 맹지는 평균적인 시세 가격의 50%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적도로 붙어 있는데 지주 입장에서는 현황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맹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자기가 지 땅을 본인 땅을 15만 원으로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맹지라고 맹지가 아닌데 맹지로 알고 15만 원으로 이제 가격을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땅 위주로 하면은 가격이 오를 때는 이런 지적도로도 현장에서 실무들은 30만 원짜리 땅이나 지적도로만 붙어 있고 맹지라고 말하는 이 맹지가 아닌데도 이 땅도 같은 3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주들이 이런 땅들 자기 땅은 도로에 안 붙었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15만 원에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15만 원대나 뭐 20만 원대. 당연히 자기가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떨어뜨릴 수는 없겠지만 자기 산 금액 그대로라도 3년이 지나더라도 몇 년이 지나도 이런 땅은 시세보다도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도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가 2차선 붙은 거, 이제 2차선에 붙어 있는 위주로 한다. 자, 2차선과 그 다음에는 뭐 콘크리트 포장도로, 그 다음에 지적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이제 현황도로, 그 다음에는 이제 맹지순입니다.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이제 이 도로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1순위부터 이제 2순위로 이렇게 매기는데 우리 작업을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지주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주들과 접선을 하기 전에는 이 위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들을 해서 정보를 정보를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끝이 없는데 또 여기서 또 간략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 2차선에 붙어 있는 이 땅들 각기마다 2차선에 붙어 있는데 2차선에 붙어 있으면서도 도시 지역 땅이 있고 이제 관리 지역, 이게 뭐 녹지 지역, 보존 이제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이죠. 예. 도시 지역, 농림 지역,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지역 중에서 당연히 1순위는 또 2차선에 붙은 땅 중에서 도시 지역에 붙어 있는 2차선 땅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도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로 들어갑니다. 2차선에 그러니까 지주 작업을 하기 전에 2차선에 붙은 거를 1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2차선에 붙어 있는 땅 중에서도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 상업지나 주거지죠. 이제 상업지, 주거지가 당연히 또 1순위. 이 상업지면서 도시 지역이면서 이제 상업지면서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 1순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도 계획 관리, 생산 관리가 있습니다. 생산 뭐 보존이 있는데 보존은 거의 뭐 2차선에는 잘 없기 때문에 보존은 놔두고 계획 관리 위주로 이제 또 순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차선에 붙었으면은 상업지 주거지 위주로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은 당연히 뭐 농림 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절대 농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절대 농지에 안 속해 있는 거, 농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그 농림지역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차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똑같이 포장도로, 지적도로, 현황도로 붙은 것도 맹지도 똑같이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여기서도 주거지 또 나누면 또 계속적으로 이제 너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크게는 이틀만 아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틀만 2차선 붙은 위주로 하되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포장도로 그러면 여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가격 협의가 좀 어렵다. 그러면 포장도로에 붙은 걸로 해가지고 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지역 내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 순서. 그다음 관리 지역 내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농림 지역 중에서도 농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또 보호구역이 또 낫습니다. 규제가 덜 되는 거. 토지는 규제가 덜 돼야지만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지적도로도 현황도로도 이제 전부 이제 대단한 거. 이제 현황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현장에서는 지적도로까지 괜찮습니다. 붙은 거. 지적도로에 붙어도 현장에 도로 없어도 지적도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판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도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 지적도로 중에서도 이 지적도로가 또 그 사도가 있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개인이면은 사도라 그럽니다. 사유재산인 도로죠. 그래서 사유재산인 도로지만은 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뭐 감수법상 도로로 받지 않으면은 그 도로를 또 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토지 뭐 사용 승낙을 받아야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또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도에 붙어 있는 땅은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국가 소유의 땅, 국이 찍혀 나온다든지 소유권자가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떼었을 때 이 도로에도 다 지번이 있습니다. 이 지적도로에 다 지번이 있기 때문에 지번에 뗐을 때 그 소유자가 국가나 뭐 지자체, 전라북도 부안 아니면은 전라북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이 국가도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적도로는 사도냐 아니면은 뭐 국가 소유도로냐 이 두 개를 잘 판별을 하시면은 이건 위험성 다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이제 현장을 가시면은 이제 현황도로 도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땅을 보러 갔는데 그러면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가가지고 그 도로가 이 사도인지 아니면은 국가도로인지를 떠나가지고 지적도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으면은 땅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고 이게 다 토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것이 땅이 있는데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현황도로는 있는데 이것을 떼어보니까 지적도를 떼어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농로처럼 쓴다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포장을 이제 해놓은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도로인 줄 알고 샀지만은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건 도로 기준입니다. 이 4m 폭 도로에 2m가 접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개발 면적이 크면은 6m에다가 뭐 접해야 되는 더 면적이 훨씬 큰데, 근데 이 도로가 현재 도로가 있다 봐가지고 이것을 현황도로가 관습범삭 도로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겁니다. 이 도로로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이 땅의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땅들이 도로로 인정을 안 받으면 맹지입니다. 이거는 도로는 있지만은 페이크 속임수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땅을 샀는데 난중돼서 보니까는 이것이 도로가 아니더라. 그 다른 데서 팔 때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건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세는 30만 원을 샀지만 이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는 15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주할 때 이런 도로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로도 간수법상 도로 인정받느냐 이것은 지자체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다가 이제 구청이나 시군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도로로 인정해 주냐. 그럼 이게 이제 간섭본 도로가 하려면 이 마을이랑 연결이 돼 있는 도로여야 되고 뭐 5가구 이상이 이제 주거를 하고 있는 도로에 접해 있으면은 이건 개인 사도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또 이런 도로를 또 도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축 허가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의 중요성은 이제 지주 작업을 떠나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건축 허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개발이 안 돼버리면 그 땅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흙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 종이 쪼가리 등기부 등본 사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땅을 산다면은 이런 땅이 있으면은 도로가 있어서 개발이 돼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야지만이 이 땅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땅만 있고 이제 개발 자체가 안 돼버리면은 이것은 땅으로 해서 가치가 전혀 없다. 이것이 맹지라는 겁니다. 개발이 허가가 안 나니까 개발을 못 하니까는 땅 가치가 없는 거. 이런 이렇게 땅에서 개발이 가능하면은 이런 땅에서도 이제 주거지나 상업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땅의 높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에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냐, 뭐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초고층 빌딩, 뭐 중심 상업 지역이라 가지고 초고층 빌딩 지을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수익이 또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만큼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이 위에서 분양을 하면은 그 사업 성과가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높은 땅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중심 상업지라든지 준주거 지역이나 이종주거 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이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은 땅 가격이 높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했을 때의 그 사업 수익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지가가 우리 실질적인 사업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지불을 하고도 이렇게 사업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높게 땅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이제 내가 2차선에 붙은 땅과 포장도로, 지적도로, 현황도로, 맹지 위주로 작업을 진행을 하되 이 내에서도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도 상업지냐, 뭐 상업지 중심 상업지, 뭐 일반 상업지역, 뭐 근린육수 상업지역, 뭐 막 이렇게 막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도 뭐 1종, 2종, 3종, 뭐 준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위주로 2차선에 붙으면서 용도 지역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걸 용도 지역이라 그럽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잘 보아라는 겁니다. 이제 용도 지역을 잘 봐가지고 용도 지역이 좋은 순서대로, 자 용도 지역이 좋은 거는 이제 건폐율하고 이제 그런 거 차이인데 그것은 뭐 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위주로 본 겁니다. 이제 도로 위주로 봤고 이제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이라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도로하고 이 용도 지역을 뭐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개발지 인근에 붙어 있는 거 위주로 작업을 하되 그 이상의 이 주변 인근 지역에 보면은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한마디로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발 사업을 나중에 수요에 의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만금이라는 경우 72만 명이 유입이 됩니다. 72만 명. 이제 72만 명이 유입이 되면은 이 개발지 내부에는 72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 이 주변 인근 지역인 배후도시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 도시인 군산이라든지 뭐 김제, 부안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유입이 되는데 그 72만 명 중에서도 이 유입을 되면은 이런 유입되는 인구들이 비도시 지역이라고 한마디로 시골, 논바닥입니다. 그냥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 그런 미개발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말고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인구가 들어왔을 때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흡수를 시켜가지고 도시를 살 수 있게 한 데가 이제 도시 지역인데 이 도시 지역에서도 주거지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있고 이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쓰고 놀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생겨야 될 이제 상업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업, 간의 공업이라고 이제 뭐 공업지도 생기고 합니다. 공업지 뭐 전용 공업에 대부분 중공업지로 들어오는데 이런 건 도시 지역 내는 잘 없고 이제 중공업지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도시 지역 중에서도 비도시 지역 하면은 이제 관리 지역, 그다음에 농림 지역, 그다음 자연 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개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시 지역 위주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뭐 도로가 보면은 도로는 붙었으면서 주거지하고 중에서도 1종과 2종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 1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1종이고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게 2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과 2종에서 가치가 더 뛰어난 거는 당연히 2종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건폐율이 60에다가 이제 용적률이 250%입니다. 250%이기 때문에 이종 주거지의 건물을 훨씬 더 1종보다 높게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땅 가격이 이게 비싼 이유가 1종 같은 경우는 4층을 지어서 4층 건물을 짓는 거하고 이제 14층 건물을 짓는 거하고는 당연히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사업성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땅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잘 알기 때문에 선호를 이렇게 먼저 하다 보니까는
작업이 이런 땅 위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지주 작업이. 그러니까 땅은 팔아라 그러면 이제 찌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땅이고 뭐든지 욕심내는 사람이 많으면 그 땅이 뭐든지 희소성이 있는 것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토지의 모든 부동산의 그것이 이제 희소성이 많이 이제 많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와 상업지를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거. 거기서도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또 나열을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나가니까 이 1종보다는 2종, 2종이 높다는 거. 그리고 전용보다는 또 일반 1종 전용보다는 1종 일반이 높고 또 2종 전용보다는 2종 일반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용도 지역을 도로는 따지는데 그 도로 이전에 도시 지역을 보고 도시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냐 상업지냐 그리고 그 중에서 도로는 당연히 2차선이냐 아까 말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현장감이 좋은 도로에 2차선에 도로에 잘 붙어 있든지 비도시 지역이면은 2차선 도로에 잘 붙어 있든지 아니면 뭐 비도시 지역이면은 차라리 이제 그런 개발 지역 인근에 확실히 또 붙어 있는 거 위주로 사야 되고 그리고 이 비도시 지역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 내가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도시 지역에서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냐 이 위주 내에서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1종이냐 2종이냐 1종 2종에서도 이제 그다음에 이것이 선정이 됐으면 이제 도로 부분을 잘 따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토지 대상은 개발지 인근이면서 비도시 지역 내하고 도시 지역하고 이 두 부분을 잘 생각한 다음에 도시 지역이면은 그런 도시 지역 내에서 이제 상업지 주거지 그 부분을 그 부분만 잘 따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제 지주 작업을 이제 하기 전에 지주 작업에 우리가 지주 작업을 해야 될 섹터 대상을 지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섹터를 정했어요. 이 섹터를 정했으면은 등기부 지주하고의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지주하고 연결이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 접선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지주 작업의 방법을 보면은 흔히들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주소를 알아야겠죠. 지주 작업을 하려면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려면은 이제 그 주소와 제일 편한 게 이제 전화와 이제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화하고 주소를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전화번호를 알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면은 정상적으로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전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주소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은 주소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유 기간이 오래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기 명의인이라고 이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게 안 됐으면은 이제 현 주소가 아니라 과거 주소가 남아 있게 됩니다. 이제 과거 주소가 남아 있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알려면은 과거 주소가 아파트냐 또 이제 주택이냐에 따라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대 그 집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사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알아내는 방법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이 현재의 주소가 나와 있고 소유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이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도 또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또 그것이 뭐 법이 변경된 걸로 제가 아마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소를 하려면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떼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떼어보시면 안다는 거 그 주소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주소를 알았으면은 이제 엽서 발송을 합니다. 엽서 발송을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편지라든지 이제 간단한 이 엽서를 해가지고 발송을 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을 적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주변 토지 사람인데 뭐 어떤 이유로 토지를 해서 같이 뭐 한 상의를 해볼 게 있다고 하면은 연락이 옵니다. 뭐 그러면 아니면 또 솔직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주변에 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팔 의향이 있으시면 팔아라. 예,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놓으면은 이제 지주가 연락이 됐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땅을 샀으면 팔 거는 생각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등기부 주소가 확실하다 싶으면은 더 빠른 연락이 되고 싶다면은 이제 전보는 이제 115 전보 수비였습니다. 115번. 이제 124 말고
이제 112 정보, 이런 112 정보를 알리면은 자기 연락처와 함께 정보를 알리면 이제 그 통신사에서 이제 뭐 KT 통신사에서 직접 그 주소로 갑니다. 이 정보 배달하는 사람이 가셔가지고 거기 정보 내용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주가 그 보고 이제 연락이 오는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114 전화 확인 같은 경우는 114에다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KT로 들어가면은 이제 124를 하는데 114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주소 이제 그 등기 소유자의 주소 등기 소유권자의 주소를 이름을 넣으면은 그 같은 동일 이름이 나옵니다. 동일 이름이 쫙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주소가 또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소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유선 전화번호만 나오죠. 이건 이제 124 같은 경우는 이게 유선 전화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선 전화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연결을 이제 하는데 이제 연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이 방법 말고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건 너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놔두고 일반적으로 하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면은 지주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땅은 살 마음을 먹었다고 바로 사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안 된다기보다도 그런 서두르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또 오는데 서두르다 보면은 자칫하면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르다 보면은 그 실수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따질 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지주 작업을 먼저 하면서 직접 해가지고 이제 지주 작업을 이제 길게 보고 하자 이제 이 얘기인데 내가 이제 지주한테 연결이 됐으면 지주 내가 사가지고 어유 사장님 땅 주인분이시냐고 나 그 땅 사고 싶은데 땅 팔아서지라 나한테 그러면 당연히 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있나 싶고 그리고 또 팔으라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가격이 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럼 뭐 또 어떻게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이런 지주가 이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조건에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던져만 놓는다 그럽니다. 이제 그 연락처하고 이제 그런 것만 던져만 놓고 나중에 파실 의향이 있거나 하시면은 나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명함하고 엽서에 그걸 붙여서 나오면은 나중에 지주는 분명히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장에 전화는 안 올지언정 나중에 이왕이면은 중개하는 사람들한테 이 지주가 확인을 다 해보고 그 시세보다 좀 더 팔기 위해서 이제 자기한테 연락이 왔던 개인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역으로 이제 잘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서 이제 팔면 되는 것입니다. 지주 상황이 급할수록 가격은 다운된다는 거니까 이제 이 시간적인 싸움을 길게 보고 하면 된답니다. 그 땅 같은 경우 한 땅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땅이랑 등기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로가 있으면은 이런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수백 필지, 수천 필지입니다. 수백 필지, 수천 필지 중에서 내가 어떤 땅을 할 건지는 딱 번지를 싹 적어 놓습니다. 이런 번지를 적어 놓은 거 요즘에는 이런 번지도 그럼 번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땅을 보면 번지를 알 수 있냐? 그것이 아니고 이런 번지를 하는 거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요즘에 위성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위성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 마우스 우측 내가 원하는 땅, 이 땅은 도로변에 이렇게 붙어서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의 번지를 알고 싶다. 그럼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대고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뭐 여기가 궁금하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여기가 궁금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글이 나오면은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번지가 뜹니다. 이제 번지가 뜨면은 이 번지를 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이제 발급을 해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이 번지를 넣으면은 내가 본 땅이 이 땅이 맞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땅이 맞구나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는 거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좋은 땅들을 여러 군데의 땅을 찾아내가지고 등기부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엽서를 보냅니다. 이 보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던져 놓을수록 이제 좋은 땅을 만날 기회는 많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은 그 등기부 소유자가 이제 변경된 상황이 쫙 나옵니다. 이제 각구에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뭐 각구 을구가 있는데 이 표제부는 뭐 토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각구는 소유권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각구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주민이냐? 이 원주민이 뭐냐면은
이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 사람이냐, 아니면은 서울 투자자들한테 넘어갔냐. 외지인. 이제 외지인한테 넘어갔는지 이런 것을 보면은 당연히 원주민한테 땅을 사는 게 낫겠죠. 이 땅이 우선순위가 또 돼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용도 지역 그런 것들 이제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를 떼었을 때 이 땅이 소유자가 원주민으로 나오는 것을 또 1순위로 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외지인보다도 외지인을 했었어도 되는데 외지인이 투자 기간이 오래됐다. 보유 기간이 또 10년 이상 넘은 또 외지인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뭐 한 2년이나 3년뿐이 안 됐다. 2, 3년 된 그 외지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샀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이득금을 또 붙여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외지인 10년 전에 샀던 외지인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가격보다는 엄청 싸게 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지인 10년 전에 산 외지인도 이 가격 조건을 좋게 이제 해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원주민이 땅을 사면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주민 땅을 당연히 먼저 사면은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이 원주민도 그 사업 기간이 긴 지역에서 버틴 원주민이 있습니다. 상당히 버틴 원주민, 10년, 20년을 버틴 원주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그런 중개업자들보다도 더 우리 바닥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빠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아주 그냥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10년, 2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사람 수많은 작업자들이 와가지고 땅을 팔아라 해도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격대가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원주민하고는 얼마든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는 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이제 확인 잘 하셔가지고 작업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기부하고 지주 작업은 이제 길게 해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과 토지 매입 또 같은 맥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이제 서두르지 마라. 토지 매입 저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매물은 계속 나온다는 거. 이제 계속 나오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매입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지금 급히 서둘러 가지고 좋은 땅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그 뭔가 결단력이 있어 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너무 또 재다 보면은 기회를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이 우리 수익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그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뭐 투자라는 것이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라는 것은 뭐 한두 필지 뭐 해가지고 몇백 필지로 해서 이렇게 수요가 수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매물 작업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중개업자한테 현지에 있는 중개업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들 하죠. 이제 보시면은 이 중개업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순서죠. 이제 그 중개업자한테 먼저 소개를 받기 이전에 기주 작업을 먼저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또 뭐 많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또 못 하시는 분도 많고 뭐 다양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해 가지고 안 하는 분도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안 한 분들이 많죠. 이제 알면은 이제 참 별게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제 중개업자한테 이제 소개를 받는 겁니다. 중개업자한테 소개를 받으면은 우리가 흔히 많은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 개발적 인근에 중개업자 외지에서 그 지역 개발 지역에 대한 호재 보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민입니다. 원주민이죠. 원주민이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인데, 이 외지인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면은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 외지가에서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 들어온 지가 단기적으로 돼가지고 뭐 몇 년이 되지 않았다, 뭐 한 1년도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지인이 또 매물도 없고 원주민하고 이제 유대 관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처음에 외지인한테 물건을 받아서 외지인들이 원주민한테 물건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또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격 중개업자를 선별한다면은 원주민이 하는 중개업소를 잘 선별을 해야 된다. 원주민. 그 원주민 중에서도 이제 지주 작업을 직접 하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똠방. 이 똠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똠방이라는 것이 또 한마디도 지주 작업입니다. 똠방이 이제 지주 작업. 이 지주 작업을 하는데 이 지주 작업을 하면 이제 똠방과 그 다음에 이제 지주 작업 할 때는 이 똠방들도 어디 가냐면은 마을 이장한테 갑니다. 이제 마을 이장한테 가요. 이제 마을 이장한테 가는데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물건이 올라갑니다. 외지인 중개업자, 원주민 중개업자, 마을 이장부터 물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지주, 마을 원지주가 마을 이장한테로 물건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지주가 또 아는 친구,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또 똠방들한테 또 물건 내놓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원주민한테 물건 내놓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장들한테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을 이장하고 똠방하고는 이제 거의 뭐 비슷하다. 말이 이제 이장이지만도 이제 그런 작업자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중개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은 그 인터넷으로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토지 공부를 할 때 마을 이장을 찾아가라. 뭐 마을 이장 있죠? 그리고 뭐 슈퍼를 찾아가라. 뭐 마을 슈퍼. 뭐 마을 슈퍼. 뭐 구멍가게를 찾아가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뭐 80년도 때나 뭐 얘기하는 거, 90년도, 90년도 때 얘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당연히 시골 사람들 좋습니다. 다 좋고 하지만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도 그 마을을 들쑤셔 놓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마을 슈퍼나 마을 이장들도 한 마리도 이런 중개업자 못지않게 많이 이제 또 어떻게 물이 들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전적으로 믿었다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수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좋은 분들도 많고 하신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고 마을 슈퍼나 마을 이장분들도 이제 요즘 흔히 말하죠. 이제 뭐 서울 사람들 눈 빼먹는다고 뒤통수 친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더라도 이 사람들 말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원주민 그런 중개업자들 그 시세가 파악이 되는 중개업자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검토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토지 매입에 관한 실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이 토지가 당연히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런 지목 그 토지 투자에 대한 우선적인 부분만 안다 하더라도 크게 내가 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다른 데다가 이제 당하지 않고 어떻게 당하지 않고 내가 이제 아주 적정한 가격 그리고 시세 이하로 해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토지 매입 실무에서 중개업자 소개받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경매에 나가기 전하고 이제 매도 방법 그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